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이제 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면 상태를 유지하던 뇌가 음식을 먹으면 깨어난다고 하니까요. 아침 식사는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체력 관리가 최상의 실력으로 이어지니까요.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9일 토요일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수능 가채점을 통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고1, 2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모의고사도 좀 앞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수능으로 좀 바쁘겠지만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내 활동 때문에 매우 바쁘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기말고사 전에 또 차분히 좀 시간을 내서 이제 독서를 한번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맞춤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죠. 진선여자고등학교 김태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11월 말까지가 보통 수행평가가 마감됩니다. 점점 내신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1학년, 2학년 때 11월 말까지 수행평가 제출 기간이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윤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 끝나고 그 독서한 내용을 제출하려고 자꾸 하는데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11월, 그러니까 12월 기말고사 보기 전에 책을 좀 읽어서 독서를 좀 풍부히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또 각종 경시대회가 11월, 10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많이 참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종 발표회들이 11월 말쯤 아니면은 11월 중순쯤 많이 있습니다. 뭐 연구 발표라든지 뭐 독서 발표회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참여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1학년, 2학년 때 준비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3학년 때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학년, 2학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잘 좀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석은 예리하고 날카롭게, 상담은 엄마처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동작고등학교 김선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들의 최종 발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종대와 국민대가 있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은 예비 번호만 받고 최초 합격이 안 돼서 조퇴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시를 6번 쓰고 이 안에서 붙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 될 가능성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붙은 학생들은 환호하고 떨어진 학생들은 낙담하지만 이런 결과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면 사실 수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를 좀 묵묵히 다져나갈 수 있고
또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좀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올해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 주인 11월 21일부터는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상담할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약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8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활동적, 창의적, 리더십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홍익대학교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논술 전형, 숙명여대 화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약사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진로도 이제 함께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화장품이나 신소재에 관심이 생겨서 아직까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약사 외에 이제 화장품, 신소재 이런 어떤 전공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2 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빨리 진로를 정하면 아무래도 대학 입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을 듣고 또 진로도 확실히 하고 또 이제 전형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이번 상담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은 우선 봉사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1학년 때에도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한 33건 정도, 2학년 때도 1학기 때까지 한 21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방과 후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는데 앞장서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에서는 학급 대표로 참가하기도 하고, 또 체육 시간에 창작 댄스 학생 교수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급 성가대 지휘 등을 하기도 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매우 활동적인 학생이고요. 두 번째, 창의적입니다. 프로젝트 수업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입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데에도 창의적이고 또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창의적인 평가라는 내용을 많이 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로 갔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적성검사에서도 뭐 창의성, 탐구성, 그다음에 기계적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도 또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요. 1학기 때 학급 부회장, 2학년 때 1학기 때 학급 회장, 2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년 초에는 비빔밥 만들기 학급 이벤트를 개시해서 그 학생들의 친밀도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 가서는 반별 장기 자랑을 주관하기도 했고, 체육대회에서는 줄넘기 단체전을 주관하기도 했고, 뭐 응원을 하기도 했고, 네, 성가 경연대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 뭐 지휘 같은 걸 조준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학생이네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자, 수영 레이스에서는 멀리 갈수록 이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고 또 준비가 그만큼 많이 된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현재까지의 준비 상태를 판단으로 네. 준비 상태를 토대로 해서 이제 판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이제 활동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유리한 전형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주신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첫 번째가 논술 전형이 됩니다. 네. 국수, 영과 내신을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자연계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이 다른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은 논술 전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은 3.86이라서 건국대의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내신 모두 5월 4등급인 경우에는 200점 만점에서 2점이 감점된 198점을 받게 되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감점이 많아서 400점 만점에서 150점 정도나 감점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숭룡여대 같은 경우에 400점 만점에서 386.5점이어서 13.5점 정도를 감점당하니까 당락의 가장 중요한 여부는 논술 시험을 잘 보는 거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에 불리한 내신 성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성, 그 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독서 활동 같은 걸 잘 강조해서 이용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약간 덕성여대나 동동여대처럼 서울에 있는 약간 낮은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형으로는 정시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는 물론 인서울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9월 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의 총합이 174.5이고 100분위의 평균 58.17인데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밀려서서 그런지 100분위가 4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좀 저조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모의고사로 판단을 한다면 인서울은 힘들겠고, 경기권에서 가군에는 뭐 협성대 컴퓨터공학과라든지, 나군에는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라든지, 다군 같은 경우에는 한경대 원해생명과학과 정도를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 지방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6월 성적처럼 과학 성적을 원래대로 잘 복구시키신다고 한다면 뭐 만족스러우시지 않겠지만 뭐 한성대라든지 서경대와 같은 인서울 대학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가 2등급, 수학 가가 5등급, 화학 원이 8등급, 생명과학 원이 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걸 6월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2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2등급이나 좀 하락을 했고,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월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하게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9월 학력고사 국수탐 100분위의 합을 300점 만점으로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4.5점인데요. 이때 탐구는 이제 평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를 정시 나군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0분위의 총합으로 한 265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계산해 보면 100분위가 국어처럼 88.3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주 높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다군의 홍익대 신소재 화학시스템공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수탐 100분위 합이 269점이 나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100분위가 89.6이어서 과목당 낮은 2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숙명여대 화학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60점 정도 이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과목당 86.7이어서 높은 3등급 정도를 유지를 하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한테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인 논술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수학과 과학을 준비를 해오셨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내신 성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일반 전형인 논술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보게 된다면 보통 자연계 논술이 수학과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학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예정인가요? 화학이나 생명 중에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의 논술, 그 다음에 수시 정식 논술 각 대학에서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몇 년치만 풀어본다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논술 출제의 방향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자연계 논술이라는 게 그 모 아니면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풀면 합격이고 잘 풀어내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니까요. 일단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많은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논술에서는 또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노수 전형에서 국어하고 수학, 가형, 영어, 과탐 한 과목, 잘 본 거 한 과목 중에서 세계 A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숙명여대 논술 우수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어하고 수학, 가형, 영어, 과탐 잘 본 거 한 과목 중에서 세계 A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수능을 만만하게 보시면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덧붙이면 아마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모의고사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을 좀 염두에 두고 모의고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일단 자연계를 선택했고요. 또 약사라든가 신소재 공학을 희망한다면 앞으로 대학에서의 공부라든가 또 대학을 지나가는데 어떤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수학, 과학 성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신 성적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제 논술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라고 뭐 이렇게 국한 지을 필요 없이 전체적인 수학, 과학 성적을 향상시켜야지만 어떤 전형에서든 우리 학생이 좀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도 수학과 과학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을 보면 평균 내신 등급은 3.86등급이 되겠고 국어가 2.67등급, 수학이 4.67등급, 영어가 4등급, 과학이 4.1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3등급, 3등급, 2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5등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4등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 5등급, 4.3등급으로 한 1.5등급 정도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생이 내신을 좀 어떻게 관리해가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이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다소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3개 학기를 좀 마쳤고 지금 2학년 2학기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가 남아 있는데요. 네.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 상승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를 반영할 때 1, 2, 3학년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거의 많은 대학들은 1학년보다는 2학년 때 내신이 더 높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내신 반영 비율이 더 높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학년 2개 학기가 20%, 2학년 2개 학기가 40%, 3학년 1학기 한 학기가 40%가 돼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2학년 2학기도 남았고 3학년 1학기도 있으니까 수학과 과학 좀 더 매진하셔가지고 네. 국수, 영과 등급 평균을 한 3등급 정도로 맞추시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다양스러운 점은 논술 전형에서는 그 내신 성적 실질 반영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 먹은 대로 논술이 좀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뭐 결코 포기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로 2017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전형에서 내신 등급 간 감점사항을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화여대를 보면은 1, 2, 3학년 잘 본 거 30단위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5, 1등급의 학생은 300점 만점에서 감점이 없고
올 5등급인 학생은 4, 8, 12, 12 이렇게 감점을 시킵니다. 등급간에.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건국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만점 200점인데 잘 본 과목 12과목을 가져갑니다. 올 1등급인 학생은 감점이 없지만 올 4등급인 학생은 0.6, 0.6, 0.8 더해서 2점이 감점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200점 만점에서 2점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400점 만점에서 4.4, 4.5, 4.6 다 더하면 13.5점 정도가 감점되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감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400점에서 올 2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 50점 감점하고 거기서 다시 또 3등급인 학생 50점 감점하고 또 50점 감점 150점이나 감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익대 합격자 자료를 보더라도 보통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거로 봐서 홍익대는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좀 불리한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이고 비는 진로 활동입니다. 네, 구름이 4개 용역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맑은 영역부터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독서 활동으로 좀 들 수 있는데요. 1학년 때는 12권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2학년 때는 아직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1학기 때까지 한 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서에서 유의할 점이 그 읽은 게 1학기, 2학기로 따로 구분이 돼서 기록이 된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1학기 때까지는 한 권밖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2학기 때에는 좀 부지런히 좀 입력을 해서 좀 1학년 때와 비슷한 정도의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사를 좀 원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에 있는 책도 다양한 분야 중에서 좀 신경 써서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룹 영역인데요. 자율활동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회장이라든지 학급회장 활동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2학년에서 부회장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학생과 비슷하게 공통적인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부회장 활동한 내용도 좀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뭐 3학년 때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잘 임원 활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1학년 때는 총 35건의 봉사활동 중에서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2건인데 이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한 활동입니다. 근데 2학년 때는 21건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모두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하고 그다음에 남은 3학년 1학기 때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좀 더 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개인적인 봉사활동도 긴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아직 봉사활동 확인서가 안 와가지고 입력이 안 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언스 데일리라고 하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학년 때에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선생님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한 것 중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한 것 중에서 개인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기록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관련돼서 봉사상이나 선행상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 약간 아쉬운 점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자연계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업과 관련된 상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에는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진로 활동인데요. 네. 그 진로 적성 검사 등의 공통적인 내용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뭐 약사라든지 아니면 신소재 공학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화생공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를 배우며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개인적인 보고서를 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생기부에 기록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1지망이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고요. 네. 2지망은 홍익대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가 되겠고 3지망은 숙명여대 화학과입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인 건국대 융합시스템신소재공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이 건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적인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기도 하고 논술 문항이
수학 더하기 탐구 원의 조합인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수학 더하기 탐구 2 영역까지 다루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 탐구 1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어떤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건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융합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9명을 모집합니다. 그 올해 경쟁률이 38.11대 1이었습니다. 이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내신 성적을 40%를 보고요. 논술 성적을 60%를 반영합니다. 논술은 2개 문항입니다. 100분을 주고요. 수학은 필수로 한 문제고 그다음에 과학 선택이 되겠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 원이나 화학 원, 물리 원 중에서 모집 단위별로 지정된 한 과목을 응시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원하는 융합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아니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 우리 학생 내신 같은 경우에는 3.86이기 때문에 약 2점 정도 강점을 다하는데 2015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3.54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6학년 수시에서는 내신 2.41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고 합격한 사례는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 3.8등급 정도 되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추천 전형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추천 전형은 덕성여대 바이오공학과를 논술 100% 전형으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올해 처음 생긴 전형인데요. 11명을 모집하고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신은 반영하지 않고 논술고사 100%만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수리 논술만 3문제를 출제하고요. 근데 이 3문제 안에는 그 각 문항당 소문항이 최대 3문항 정도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2시간에 120분을 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필수는 수학, 가형하고 영어 성적은 꼭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국어하고 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겠죠. 이 중에서 잘 본 거를 가져가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필수 수학, 가형과 영어하고 나머지 국어하고 탐구 중에 잘 본 거 하나를 포함한 3개 영역이 등급합이 9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목별로 한 3등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논술을 처음 시행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학생들이 익숙해 있지 않아서 경쟁률이 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새로 알게 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진로를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일용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